카카오페이가 7월 25일 12%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대량 매수 소식이 있었는데요. 공시는 7월 24일에 나왔고요. 보유 주식 수 864만 주, 보유 비율 6.4%, 보유 목적 단순 투자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7월 25일 9시 37분, 10시 52분, 11시 20분에 골드만삭스 대량 매수 뉴스가 떴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골드만삭스 때문에 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영향은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상승할 만한 자리였던 거죠. 지난 17일에 올린 영상에서 카카오페이 하락 3파 후반부 지지 영역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하자라고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지지 캔들이 나왔죠. 3도지가 나왔고요. 수요일, 목요일에 5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고 거래 급감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 ABC 파동이 나오고 거래 최저 쌍도지나 3도지가 나왔을 때 바닥을 형성하고 단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출산 테마 1등주였던 에르코스 차트를 보면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오고 쌍도지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한 모습 볼 수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4월 달에 하락, 반등, 하락 3파 나오고 도지류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했었고요. 현대중공업이 지난 3월에 하락, 반등, 하락 나오고 도지류가 나오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이 나왔죠. 상승 대비 약한 하락 3파, ABC 조정 파동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이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제법 나오면 다시 상승하려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완전 잡주가 아닌 이상 이 하락에 236, 382 이런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조정의 저점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지지 캔들 대표적으로 도지류나 상승 장악형 같은 것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카카오페이 월봉 차트를 보면요. 6월 달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00% 넘는 급등이 나왔고 과거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리, 저항에 딱 부딪히면서 단기 급락이 세게 나온 것이죠. 주봉 차트로도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 지지가 됐다가 지지시도 나오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뀐 그 영역에서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우리 지난 유튜브에서 카카오페이가 급락하기 전에 이 주봉, 월봉, 저항에 대해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 저항에 부딪히고 강한 하락 한 파동이 나왔고요. 그 하락에 대한 반등 한 파동이 나오고 다시 강한 하락 한 파동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연속 도지가 발생하고 거래 최저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걸 잠시 후에 보고요. 그걸 보기 전에 거래 최저 3도지가 나와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승하고 나서 지나간 차트로 얘기한다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4일 목요일 저녁에 아카데미에서 카카오페이 설명한 부분을 2배속으로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아주 약한 반등. 3도지예요, 3도지. 거래 최저 3도지. 어제까지 거래 최저 쌍도지였는데 오늘은 거래가 더 줄었어요. 그 지금 ABC 하락이 후반부인 거는 명확해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 한 차례 상승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완전 쓰레기 주식이면 그런 게 없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총이 7조 9천억 조단이고 그래서 이 ABC 하락에 대한 반등이 한 번은 나온다. 그러면 내일이나 다음 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한 번 세게 올라가는 날 그때 네이버나 카카오도 한 번 정도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에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ABC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으니까요. 하락폭에 23.6%, 38.2% 또는 50%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23.6%의 이 직전에 대량거래 장대 음봉의 상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최소한 장중 저항이라도 받을 수 있겠고요. 그 저항을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하면 그 다음 38.2% 되돌림 언저리, 그 자리는 또 이 장대 음봉의 상단 언저리죠. 거기에 갭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단기 저항의 힘이 작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 강한 종목은 50%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50% 되돌림 자리는 이 급락을 시작한 첫 장대 음봉의 시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저항의 힘이 매우 강한 자리고
가더라도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나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들을 차트에 체크해 놓고 저항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고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죠. 카카오페이를 봤으니 카카오와 네이버 차트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연봉 차트입니다. 과거에 약 10년간 박스로 움직이다가 2020년에 그 장기 박스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있었죠.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죽었는데요. 삼은봉류 조정이 나왔고 과거에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고 연봉의 22평과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올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차트를 단순하게 보면 장기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 한파동이 나오고 바로 조정이 나온 상태죠. 그래서 아직 고점을 보러 가는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돌파 파동이 나오면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고 한 번 더 상승하는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온 거고 상승 파동, 돌파 파동이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이 캔들 몸통 기준으로 전고점이든 꼬리 기준으로 전고점이든 전고점을 가는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연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자리를 갈지 아니면 3, 4년에 걸쳐서 그 자리를 갈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게 잡주가 아닌 이상 이 전고점 원저리를 보러 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월봉 차트로 보면요. 큰 상승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왔고 월봉 박스 상단이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수개월간 미니 박스를 만들다가 그 박스를 돌파하면서 돌파 상승이 나왔는데 월봉상 저항 영역에 부딪히면서 이 상승에 대한 반락 조정이 세게 나온 것이죠. 주봉 차트를 보면요. 과거에 저항받았던 자리와 주봉의 242평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부딪혔습니다. 주봉상 박스를 돌파하면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연속 상승이 나왔고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자리까지 내려왔냐면 주봉의 12평까지 내려와서 아랫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직전 상승 파동과 비교하면 상승 파동에 비해 하락 파동의 힘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전의 상승 파동에서 약 5주 정도 상승을 했고요. 고점을 찍으면서 하락이 약 5주 정도 나오다가 일단은 하락을 멈췄습니다. 5주 상승, 5주 하락인데 상승폭의 50% 되돌림 자리에서 하락이 멈췄어요. 그래서 7월 말 8월 초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때 조정을 받았던 카카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봉 차트로는 6월 초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작게 미니 박스를 만들다가 돌파하면서 세게 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저항받았던 자리, 여러 번 저항을 받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온 거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하락, 반등, 하락의 형태로 나왔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지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끝나고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승을 하다가 부딪히고 한 번 더 흔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중바닥을 만들 때 저점을 깼다가 돌리는 트랩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일시적으로 흔들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지지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단기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물론 머리 위에 21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21선을 올라타는 모습까지 또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봤으니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월봉 차트입니다.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이 세게 나왔고 2년 넘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지난달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30만 원 부근에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에 부딪히고 상승에 대한 하락이 세게 나온 것이죠. 네이버가 세게 가려면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을 세게 빨리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박스 상단을 다시 깨고 내려온다면 그러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박스 상단을 깨고 내려오면 이 돌파 양봉의 중심 또는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7월 거래일 수가 이제 4거래일 남았는데 7월 월봉 완성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이 박스 상단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좋겠죠. 주봉 차트로 보면 주봉상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과거에 중요한 지지였다 저항으로 바뀐 자리에서 부딪히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고 박스 상단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돼야 되는데 지지 시도가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났죠. 다음 주에도 주봉 캔들 완성이 됐을 때 캔들 몸통으로 이 상단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야 되고 주봉 캔들상 양봉이 확인되면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끝나고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은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지지 시도는 일단 나왔다. 상승이 나오려면 주봉상 양봉이 확인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고 일봉 차트로 보면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 ABC 조정이 나왔고요. 금요일에 직전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일봉상 지지 캔들로는 완성이 된 거죠. 10일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고 20일 이평선도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려면 그 이평선에서 장중 저항만 받고 돌파를 해야 되고요. 느리게 올라간다면 11선이나 21선 어딘가에서 조정을 받고 눌렸다가 이중 바닥 등의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면 이 하락폭의 38이나 50 되돌림 자리까지 짧은 목표치로 볼 수 있고 주봉이나 월봉상 긴 호흡으로 보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이 되면 다시 고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차트를 같이 봤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